네, 다음으로 전선 하겠습니다. 전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선의 식별, 전선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선의 종류, 저압과 고압, 특고압별로 사용하는 전선, 그리고 전련 전선과 케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세 번째로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요구사항, 지켜야 할 때의 규정 같은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선의 식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R, 예전에는 그 판단 기준 상에서는요, 우리가 R상, S상, T상, 뭐 E상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L1상, L2상, L3상, 중성선, 그 다음에 보호도체 이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혹시 옛날 교재나 뭐 옛날 문제에서 이런 것들 보시면 바뀌었기 때문에요. 변경된 규정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1, L2, L3, N은 보호도체가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N은 뭐예요? 중성선이죠. 중성선은 청색이고 보호도체는 녹로입니다. 이 녹색과 노란색이 함께 어우러진 녹로. 그래서 갈흑회청 녹로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주의사항으로 색상 식별의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조체 등은 전선 종단부의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색이나 밴드, 색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피복에 따라서 볼게요. 피복이 있는데 얘가 도체입니다. 도체. 구리라고 보시면 돼요. 도체. 얘도 도체인데, 절연전선은 이렇게 도체 위에 피복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연체가 되고요. 케이블은 뭐냐면, 도체 위에 이렇게 절연체가 있는데, 여기 위에 바깥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다? 외장, 한국말로 외장 혹은 뭐 시스, 무슨 외장 혹은 무슨 시스, 가장 바깥에 이렇게 외장이나 시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피복이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절연전선은 피복이 하나, 케이블은 피복이 하나, 2개 이상인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압 절연전선,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저압에서 사용되는 절연전선, 저압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고압에서 사용되는 케이블과 특고압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먼저 저압에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450에 750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상전압과 선간전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결선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상전압으로 450, 선간전압으로 75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비닐과 고무와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입니다. 이게 비닐과 고무는 뭐 어렵지 않죠. 절연체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절연체, 절연전선이니까요. 피복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피복이 비닐로 절연했거나 고무로 절연한 것.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HIV라고 했었어요. HIV라고 해서 내열용 비닐 절연전선이었습니다. 내열용 비닐 절연전선. 이것이 우리가 IC 규정이 적용되면서 보통 HFIX 전선이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HIV 전선 요즘 사용 거의 안 되고
그것이 HF-IX 전선이 사용된다 보시면 돼요. 이 전선이 우리가 저독성 난용 폴리올레핀 전련 전선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절연 전선으로 이 3개 정도. 그러니까 저압 케이블인데 보시면 저압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이에요. 연피는 납입니다. 납 껍데기. 그러니까 좀 납 껍데기는 강도가 좀 세겠죠. 납 껍데기를 사용한 케이블이 있고요. 클로로프렌 외장 시스. 그러니까 맨 바깥의 부분을 바깥의 절연을 클로로프렌으로 한 것. 그 다음에 비닐로 한 것. 폴리에틸렌으로 한 것. 그리고 무기물, 금속 외장, 유선 텔레비전은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저압 케이블이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무기물 절연이라고 하면은 무기물, 유기물, 탄소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잘 타냐 안 타냐 이런 것들이고요. 금속으로 외장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고압은 보시면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은 여기에도 있죠. 얘 3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압 케이블에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은 저압, 고압 똑같고요. 콤바인 덕트가 더 추가됐으니까 이 콤바인 덕트가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예. 콤바인 덕트 추가. 그 다음에 특고압 케이블입니다. 특고압 케이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특고압이니까 그 강도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전련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절연체가요. 외장 말고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재 전기적 차폐층 설치까지 해야 특고압 케이블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나 그 밖에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 등이 특고압 케이블에 사용됩니다. 절연체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고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그 밖에 금속 피복 케이블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전로에 다중접지, 앞에서 용어 배우셨죠? 다중접지, 중성계 접지를 했는데 접지를 다중으로 했습니다. 지중 배전 계통, 땅 속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지중에서는 케이블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고압 전로고 다중접지 지중 배전 계통에 사용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이 있어.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이라면은 이렇게요. L1, L2, L3가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에 L1, L2, L3가 있어요. L1상, L2상, L3상인데 동심 중성선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중성선이에요. 중성선. 동심 중성선 지중 케이블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CN, CV, CN, CV에 W 해서 동심 중성선 차수형 케이블, 동심 중성선 소모형 케이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만. 이런 것들이 전력 케이블에선 최대 사용 전압이 25.8kV 이하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5.8kV 이하고요. 그 다음에 도체는 연동선이나 도체가 전류가 통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있죠. 도체는 연동선이나 알루미늄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 압축 연선, 연동선이나 알루미늄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보면은 전련체, 케이블에서 전련체는 동심 원상으로 3중 동시 압출한 내부 반도전청. 그래서 3중 동시 압출,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다면은 중성선의 반도전선 부품 테이프 위에 꼬임 방향이 Z나 SZ 꼬임. 3중 동시 압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꼬임 방향이 Z나 SZ 꼬임,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 뭐 가정에서 전선 접속은 한두 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일단 뭐 스트리퍼 전선을 까는 거예요. 전선을 까는 거 스트리퍼로 전선을 까고 나서 어떻게 두 개를 꼬죠. 꼬아서 절연 테이프로 묶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접속을 하죠. 이뿐만 아니고 슬리브라는 게 있어요. 슬리브.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넣어서 슬리브 안에 끼워서 압착 단자로 빵 누르면은 접속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전선의 접속은 이렇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했지만 트위스트 접속, 전선을 꼬아서 접속하는 거 혹은 뭐 슬리브에 의한 접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뭐 직선 접속, 분기 접속 뭐 많아요. 그런 부분은 법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트위스트 접속 자체도 법규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접속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수록한 거고요. 전선 사용한 접속에서 전선의 전기장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접속할 것.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나전선 상호 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 나전선끼리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나전선과 캡타이 케이블 접속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까? 즉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까? 접속관 부분은 접속관이나 뭐 기타 부분 나전선 상호간 혹은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하니까요. 만약에 나전선과 나전선 접속한다고 보세요. 나전선도 피복 없고 나전선도 피복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접속관 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절연전선 상호. 첫 번째는 나전선과 관계없고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피복이 없었잖아요. 나전선 피복 없으니까 여기는 피복이 있죠. 그래서 절연전선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피복이 있으니까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예를 들어서 절연전선이 고무였는데 뭐 여기에서 뭐 피복을 하는데 그것이 비닐이다. 그러면 절연 효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코드 상호간,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때는 코드 접속기, 코드 상호간이니까요. 코드 접속기 혹은 접속함 등의 기기기구를 사용한다. 코드 상호, 캡테이블 상호간은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등의 기타 기구를 사용하는데 다만 수치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캡타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접속 부분을 1이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다.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때는 1이나 2 규정에 준해서 시설한다. 이하면은 이렇게 접속기나 접속함 기타 기구를 사용한다. 그럼 도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 재료가 다르죠. 알루미늄과 동을 접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적인 성질까지 다르겠죠. 원소 기호도 다르니까요. 이때는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촉하는 경우 부식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나번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가닥의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닥을 2개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중요한 거. 구리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은 7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요.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전선과 이 전선의 저항값이 같아야 돼요. 저항값은 ρA분의 L이에요. 그러면 저항값이 같으려면 재질, 길이와
단면적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와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각각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해야 된다. 터미널 러그라는 것은 전선 끼워서 이렇게 조이는 것 있죠. 그런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하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로의 절연입니다. 절연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세요. 우리가 접지 저항이 있어요. 절연 저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절연 내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접지 저항은 접지를 위해서 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값이 작아야 합니다. 절연 저항. 절연 뭐요? 절연 테이프 아시죠? 절연 테이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통하지 않죠? 목적 자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절연 저항은 절연을 위한 저항이니까 이 값이 커야 되는 거죠. 절연 내력은 뭐요? 절연에 견뎌야 하는 거죠. 절연에 견뎌야 합니다. 큰 전압을 가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고장이 나지 않아야 돼요. 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절연 내력도 커야 합니다. 여기서 절연 저항, 절연 내력이라고 하면 전기에서는 커야 좋은 거고요. 접지 저항이라고 하면은 작아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로의 절연은 뭘까요? 뭐 절연 테이프, 뭐 절연 장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연 테이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말씀드렸지만 절연 저항은 커야 된다고 했죠. 절연 내력 시험은 큰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이 있고, 전로 뭐라고 해서 앞에 용어하면서 통상의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통상의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 있는 곳이 전로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변압기 전로의 또 절연 내력, 전로, 회전기, 변압기, 기구 등의 절연 내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 이거 뭐요? 분산형 전원이죠. 이런 것들의 절연 내력에 대해서 전로의 절연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로의 절연은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전로의 절연이라고 하면은 전로의 절연이에요. 그럼 전로의 절연은 이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대지로부터 절연한다는 겁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절연. 그래서 지금 접지선을 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연이 된 거죠. 맞죠? 평소에 이렇게 전로를 운영하면은 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은 절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지로부터 절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이 절연의 반대가 접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좀 쉽게 하시려면 절연의 반대가 접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쉬워요. 보세요. 대지의 접지입니다. 접지 뭐요? 땅과 접한다는 거죠. 땅과 접속한다. 그래서 절연의 반대, 대지에 접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측 접지, 변압기 2차측을 보통 2차측 중성전 접지, 변압기 2차측 접지, 1, 2차측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촉 시 발생하는 위험 전압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2차측을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절연의 반대는 접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외에는 언제란 거? 다음 이외에는 언제? 접지 부분 빼고는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쭉 있는데 다 접지예요. 보세요. 수용 장소 인입구 접지니까 대지로 절연 못하죠. 접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이외에는 절연을 해야 된다. 접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고압 및 특고압, 저압, 혼촉의 위험 방지 시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로서 보통 이런 걸 합니다. 혼촉 방지를 위해서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접지를 해요. 이것도 혼촉의 위험 방지판 시설하기 위해서 혼촉 방지판 접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연을 못하는 겁니다. 네, 절연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필회기의 접지, 특과 가공전선 지짐을 시사하는 저압 기계 기구 등의 시설, 특과 가공전선 등의 지짐을 시사하는 이런 곳에 저압 기계 기구 등 시설하면 이 저압 기계 기구 등에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연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 여기도 접지 하면서 한번 접지 그래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접지고 그 다음에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절연을 하면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 욕기, 전기로, 전기 보일러 이런 것들 뭐 열 내는 것도 있죠. 전기 욕기도 열을 내야 됩니다. 전기로도 그렇고 전기 보일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열을 발생하는 것들은 절연이 기술상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용어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 철도 있죠. 전기 철도도 이렇게 전류가 옵니다. 이렇게 펜타그래프를 통해서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땅에 귀선이 있죠. 귀선, 철도 레일 땅에 다 있잖아요. 얘는 일종의 뭐다? 접지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전기 철도에서 절연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시험용 변압기 이런 것들이고요.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이런 것도 절연이 곤란한 겁니다. X선 발생장치나 단성지 전기철도의 귀선, 단성지 전기철도의 귀선, 그리고 이게 나오는 전기 욕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언급이 됩니다. 네. 절연할 수 없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 및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전로의 절연 저항 측정과 절연 내력 시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 시험 하는데,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압에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지금 전기가 얼마나 통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둘 다 절연 저항도 그렇고 절연 내력도 그렇고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압에서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요. 고압이나 특고에서는 절연 내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저압에서는 절연 저항 측정,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절연 내력 시험. 네. 그래서 지금 저압 전로에서 절연 저항 측정인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절연 저항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차단을 하고 나서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절연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을 하고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정전이 만약에 어려우면 저런 저항이 측정이 곤란하겠죠. 정전이 어려우면 끊고 측정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정전이 어려우면 저런 저항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 자주 나옵니다. 정전이 어려우면은 누설 전류가 1mA 이하면 그 전류 절연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정전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1mA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절연 저항계를 우리가 매거라고 하면 매거인데 이게 보통 뭐 250V 500V, 1000V, 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0V 매거로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측정되겠죠. 500V 측정했는데 전압 500V 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과서 회로를 거쳐서 오는 그 전류 값이 1mA가 만약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련 저항값은 어떻다는 거? 이사의 저항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mA에 500V니까 500kΩ이라는 거죠.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설 전로의 절연 저항값이 500kΩ이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로와 대지간은 이렇게요. 이것과 이 사이에 똑같이 500V를 인가해서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전류값과 전압값에 의해서 절연 저항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절연 저항 측정. 지금 절연 저항 측정입니다. 몇 옴인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연 성능, 저압 전로에서 전기 사용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일단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절 차등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앞에서도 했죠. 개폐기 앞에서 끊고 했죠. 개폐기 과절 차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표. 다만 전선 상호간 절연 저항은 기계 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붕괴의 경우는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가 있다.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붕괴로는 기기 접속 전에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요거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나 기타 기기 측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연 저항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요. 이런 것들 할 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잔업을 250V DC로 직류 250V로 하지만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수치들이 설비에서는 시험에 출제되기가 쉽죠. SPD 등을 측정 전에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험 전에 250V로 직류 250V 측정해서 절연 저항 값이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이 표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SELV 및 PLV가 나옵니다. SELV 뭐다? 안전특별저압, PLV는 보호특별저압입니다. 이때는 직류 250V로 측정해서 절연 저항 값이 0.5메가옴이 이상 나와야 된다. 250V로 측정해서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FELV는 기능특별저압이죠. 혹은 이 500V 이하는 500V 메가, 그러니까 500V 인가해서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500V 초과인 저압이죠. 지금 저압이니까 500V 초과에서 1000V까지 저압을 얘기하겠죠. 는 직류 1000V로 해서 절연 저항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절연 저항 값은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은 뭐다? 전부 이상입니다. 이하 아니에요. 0.5메가옴 이상, 1메가옴 이상이고요.
실제 이 표 자체가 종료하고 2021년부터 KC가 적용이 됐는데 2021년 적용이 되자마자 실기에서 이 표를 채우는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연 내력, 절연 저항 측정이 종료하다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뭐 220V다, 220V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500V 전압으로 측정해서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SLV, PLV, FELV에 대해서 혹시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을 했는데 전원이에요. 전원. 여기 부하에 50V, 교류 50V 이하를 연결해서 쓰면 SLV, PLV, FELV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별 저압이라 그랬죠. 특별 저압인데 SELV는 비접지회로 구성입니다. 여기에 2차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않죠. 외함 접지되어 있지만 2차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PLV 회로는 2차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고요. FLV도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LV는 1차, 2차 정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얘가 1차, 2차 절연은 이걸 얘기하는 거. 1차와 2차가 절연되었다. 근데 FLV는 1차, 2차 절연되었다는 표시가 없죠. 표시가 없고 접지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FELV는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은 회로가 FELV이고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전로예요. 전로.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인데 고압 및 특고압 전로가 앞에서는 저압 전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했고 지금은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서는 절연 내력을 시험합니다. 네, 시험하는데 아래 표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여기 대전로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중요합니다. 10분간 가해서 절연 내력 시험했을 때 견뎌야 한다. 10분간 가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뭐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로에 케이블을 지금 전로잖아요. 전로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류로 시험할 수 있고 이때 시험 전압은 교류의 2배입니다. 직류 교류로 1000V 측정한다면은 시험한다면 직류로는 20,000V를 시험해야 된다.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간단하게 고압 전로의 뭐 시험 전압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기기 있죠. 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인데 전로와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제가 이렇게 수록했고요. 보세요. 교류 100V입니다. 교류 100V 인가해요. 그런데 변압기 2대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만약에 100에 5000V로 바꿔주는 승합용 변압기라면 100V가 인가되어서 쭉 따라가 보시면 5000V가 나오고요. 얘도 쭉 따라가 보면 여기 5000V 합하면은 10,00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00V가 이렇게 인가되면은 P시험 기기 얼마? 10,000V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100V를 넣었는데 10,000V P시험 기기가 인가됐습니다. 그것을 10분간 가해서 이 P시험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P시험 기기를 통해서 전류도 측정할 수가 있고 P시험 기기에 걸리는 전압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고압과 특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이게 뒤에서 나오는 것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7kV 이하 전로는 시험 전압을 1.5배로 합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는 시험 전압을 1.5배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1000V를 초과하면은 고압이라 그랬죠. 그럼 만약 고압 2000V다. 그러면은 시험 전압 얼마 한다는 거예요? 1.5배니까 3000V로 시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7kV 초과 25kV 이하의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점 다중 접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성점 접지식이라고 하면은 직접 접지도 있고 중성점 접지만 얘기했을 때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모두 중성점 접지예요. 예. 그 중에서 중성점 다중 접지는 0.92배로 합니다. 왜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지와 전로 사이인데 0.92배를 해도 상전압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으면 Y계선에서 상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22,900V에 대해서 상전압은 13,800V예요. 22,900V에다가 0.92를 하더라도 상전압 13,800V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여유 있는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7kV 초과 60kV 이하인 70kV, 60kV 이하인 전로인데 이라는 제외래요. 그럼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전로가 아닌 걸 얘기하잖아, 맞죠? 그런 것들은 1.25배가 됩니다. 여기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도 마찬가지로 1.25배. 여기에서도 이라는 제외했기 때문에 중성점 다중접지 제외하면은 비접지식 전로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25배. 그 다음에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는 1.1배인데 우리가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에는 보통 66kV에는 소호 리액터 접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를 감안하면 직접 접지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1.1배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6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는 0.72, 17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는 0.64.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요. 일단 비접지 같은 경우는 1.5배, 7kV 이하에서 1.5배입니다. 1.5배고요. 7kV를 초과하면 비접지는 7kV 초과하면 모두 1.25배예요. 1.25배. 근데 중성점 접지는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직접 접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중성점 접지가 있고 중성점 직접 접지가 다르다. 중성점 접지는 저항 접지나 소호 리액터 접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성점 접지 같은 경우 25kV까지는 0.92배, 60kV까지는 1.25배. 예, 이하고 똑같죠. 비접지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60kV 초과하면 1.1배가 됩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은 60kV 초과는 0.72배, 170kV 초과는 0.64배.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이요. 앞에서는 전로, 지금은 회전기나 정류기의 절연 내력이니까 얘는 저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압 전로, 특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이었지만 지금 회전기, 전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정류기의 절연 내력이니까 저압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회전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절연 내력을 어디? 권선이죠. 권선과 대지 사이에 10분. 권선과 대지 사이에 10분 동안. 시험 시간은 10분으로 똑같습니다. 네. 회전기, 발전기도 그렇고 전동기도 그렇고 모두 권선이 있잖아요. 권선이 있으면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을 하고, 그 다음 회전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회전 변력기 모두 회전기는 앞에서 했었죠. 7kV 이하는 1.5배인데
여기는 저압 회전, 저압 전동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압 전동기. 그런데 이때는 최저 시험 전압이 500V가 됩니다. 7km 초과는 1.25배.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이때도 최저 시험 전압이 10.5kV까지 가능합니다. 회전 번류기는 직류 측의 1배 교류 전류고요. 최저는 마찬가지로 500입니다. 정류기도 1배, 60km 초과는 1.1배. 이렇게.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변압기도 7km 이하 1.5배, 최저 500V 똑같고요. 10km 초과는 전로와 똑같죠? 1.25배, 10.5배, 1.25배, 1.5배, 0.72, 0.64, 여기는 정류기에 접속되면은 1.1배. 그래서 표를 갖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등 전로의 절연 내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7km 이하 1.5배, 여기 0.92, 1.25, 1.1, 1.1, 0.72, 0.64, 1.1 해서 전로와 동일하죠. 기구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이고, 우리가 전로를 할 때는 고압 및 특고압 전로였기 때문에 최저 시험 전압이 없었지만 나머지 기구, 변압기, 회전기 이런 것들은 저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 시험 전압이 있습니다. 500V, 10.5kV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입니다. 연료전지,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지 있죠.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은 자주 나와요. 얘도.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1.5배의 직류는 1.5배, 1배의 교류. 왜? 교류 100V의 최대값 얼마? 141V죠. 최대값. 그러니까 약 최대값 기준으로 하면은 1.414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은 직류 1.5배, 교류 1배. 최대값은 비슷합니다. 교류 1배, 직류 1.5배고요.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시험 시간은 10분 했을 때 견뎌야 하고요. 최저 시험 전압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500V. 교류 1배, 직류 1.5배. 그 다음에 10분간 사용하고요. 최저 시험 전압은 500V인 것은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전련 내력 부분은 이 전체 표를 묶어서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몇 번 입혀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